건물 짓는 왕과장, 건물 짓는 직장인 왕과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집 짓기의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부터 지붕 공사까지 10단계로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게요. 30대, 4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죠. 내 집 마련,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신축이 답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집을 가장 저렴하게 얻는 방법은 내가 직접 짓는 거죠. 하지만 막상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되는지 막막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집 짓는 방법 단계별로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평범한 직장인들도 집 짓기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건축 현장에서 당당하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그려보시죠. 집 짓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골조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 골조 공사는 말 그대로 집의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인테리어 공사는 집 안을 꾸미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골조 공사 9단계와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전 단계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현장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특히 1단계 사전 준비 작업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여기서 실수하면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0단계 방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1단계 사전 준비 작업,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땅만 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사전 준비에서 준비할 것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건축 설계 최종 확정. 이거 중간에 바꾸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공사가 길어져요. 길어지는 건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둘째, 각종 인허가 완료. 토목공사 허가, 건축 인허가 등등, 이거 빠뜨리면 공사가 중단됩니다. 셋째, 현장 여건 점검. 진입로는 확보되어 있는지, 전기와 수도는 들어오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넷째, 측량 작업. 정확한 경계 측량과 높이, 구분선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분이 현장 점검, 주민들과 공사 전에 사전 협의, 양해를 구하지 않아서 민원 문제로 공사가 2, 3주 연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 점검과 함께 이웃분들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양해를 구하고 양해를 또 구하세요. 이래서 사전 준비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사전 준비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곧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터파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사전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진짜 집을 지을 자리를 만들어야겠죠. 먼저 집이 들어갈 위치를 표시해야겠죠. 이건 사전 측량 작업 때 표시해 둔 구획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 골조 공사팀이 터 파기 작업을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기 시작하는데, 너무 얇게 파면은 불안정하고 너무 깊이 파면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3단계 버림 타설. 터파기로 바닥을 고르게 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인데요. 콘크리트를 마치 버리는 것처럼 뿌려가지고 버림 타설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를 막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있어야 나중에 집의 바닥 근본이 되는 것이죠. 버림 타설이 있어야 나중에 집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됩니다. 네 번째, 기초 만들기. 이제부터 진짜로 바닥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버림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굳으면 그 위에 철근을 깔고 이제 거푸집을 세울 거예요. 이때 바닥 높이는 상황에 따라서 지면보다 약간 높게 상황에 따라 높이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단열재를 깔고 철근을 묶었죠. 그 사이사이에 전기선, 설비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게 됩니다. 시공사에서 설비팀이 이 일을 맡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골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1층 골조 만들기. 드디어 집의 형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기초 콘크리트가 완성되면서 거푸집이 건물의 벽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때 설계도랑 현실에 나와 있는 벽들, 창문 위치가 맞는지 꼼꼼하게 건축주와 현장 소장님과 시공사가 같이 확인해 봅니다. 그렇게 모든 확인이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1층에서부터 2층, 3층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1층 바닥 공사가 끝나면 한 개층 올라갈 때마다 40평 기준으로 빠르면 일주일, 보름에 한 개층이 올라가게 됩니다. 1층이 마무리됐으니까 속도가 붙을 거예요. 5번째, 2층 만들기. 이제는 1층 작업처럼 반복으로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외벽 공사, 단열재 설치, 전기, 설비, 이제는 반복적인 작업이 됩니다. 순서는 동일해요. 만약 3층, 4층이 있다면 맞습니다. 또 반복이에요. 6번째, 방통 작업. 방통 작업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보일러를 까는 작업이 방통 작업입니다. 먼저 바닥에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보일러 배관을 설치한 다음 몰탈로 바닥을 마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닥에 레벨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레벨이란 바닥이 울퉁불퉁하지 않게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방통 작업이 끝난 다음엔 충분히 양생을 시켜야 합니다. 서두르면 바닥이 갈라질 수 있어요. 7번째, 샤시 공사. 창문과 문을 설치하는 작업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틈 메우기. 샤시와 벽에 틈이 있다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전기세 폭탄 맞아요. 그래서 우레탄 폼이나 단열재로 메우기보다는 시멘트로 사춤 같은 걸로 촘촘히 메꾸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게 바로 단열의 핵심입니다. 8번째, 외벽 공사. 외벽 공사, 집에 옷을 입히는 과정이에요. 집에 어떤 옷을 입히고 싶으신가요? 초보자라면 그냥 대리석으로 선택하세요.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 건축주한테 마음이 편합니다. 8번째, 외벽 공사. 외벽 공사는 내 몸에, 내 건물에 옷을 입히는 과정이에요. 초보 건축주라면 여러 가지 옷들 중에 그냥 대리석으로 선택하세요. 그게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가장 합리적일 겁니다. 이유는 또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9번째, 지붕 공사. 먼저 옥상에 방수 작업을 완벽하게 하고 이제 지붕을 씌울 거예요. 신축 건물 위에 지붕을 씌울 건데 다양한 소재들이 있습니다. 징크, 철물로 씌우는 방법도 한 방법인데 중요한 것은 비가 안 새는 재질로 시공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수익형 건물 같은 경우엔 지붕이 없으니 방수 작업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재질의 지붕을 씌우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재질보다는 방수 기능이 얼마나 더 좋은 게 있는지 방수 기능에 더 확실한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집 짓기의 10단계였습니다. 1단계부터 사전 준비, 지붕 올리고 방수 마감까지 다 아시겠죠? 지붕 공사까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실제 집 짓기에서 현장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사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날씨나 현장, 수급 자재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특히나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영하의 날씨에서는 타설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기철, 장마, 한겨울에는 공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 단계별에서 양생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큰 재앙이 옵니다. 나중에 내부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건물, 그런 건물 막아야죠. 세 번째, 시공사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자재와 인부들을 썼는데 시공사가 시공을 잘 못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번째, 현장 방문은 자주 하세요. 특히 숨겨진 부분들, 배관, 자재, 그런 것들은 현장 방문 시 영상이나 기록을 꼭 남겨두세요. 나중에 다 가려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조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추가 공사에 관한 조항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필요한 정말 중요한 조언 몇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추가 공사에 관한 조항들 반드시 체크하세요. 둘째, 공사 중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세요. 말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분쟁만 생깁니다. 세 번째, 각 단계별로 우리 현장 갔을 때 사진을 찍어두세요. 예상치 못한 사항이 생길 때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의 20% 정도는 반드시 남겨두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꼭 기억해 두세요. 설계 변경하는 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 역시도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 한 번에 여러 번 검토하고 최종 마무리는 웬만하면 변경하지 마세요. 현장 관리를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 건물주가 배운다는 마음으로 현장에 가서 물어보고 많이 이야기하세요. 배우면서 시공사도 긴장하고 잘 만들어줍니다. 역시 건축주가 신경을 써야 돼요.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건데요. 가장 저렴한 시공사랑 계약하면 안 됩니다. 싼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결국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가장 저렴한 시공사와 계약하지 마세요. 가장 저렴한 시공사와 계약하면 결국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싼 게 비지떡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 짓기는 인생 대공사입니다. 인생 공사. 하지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체 과정을 이해하셨으니 이제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직장인으로 건물을 2개 직접 지었습니다. 평범한 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쉽게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어렵다면 프로필 링크를 확인하셔서 신축 스터디에 들어오세요. 경험자분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복잡해 보였지만 단계별로 나누니까 조금 쉽고 이해가 되셨죠? 다음 영상에서는 각 단계별로 기간과 비용, 그리고 시공사와 대화할 때 확인해야 할 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 짓는 현장 직접 방문해서 각 단계별로 보여드릴 영상도 준비 중입니다. 집 짓기가 처음이라 막막하셨던 분들 이제 조금 길이 보이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그리고 집 짓기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집 짓기 궁금사항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느 단계에서 궁금하신지 적어주신다면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 때 바로 알려드릴게요. 내 집 마련의 꿈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집 짓기 여정을 응원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물 짓는 직장인 왕과장입니다.